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생충 학자시니까 기생충 얘기를 이제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될 질문인데 네. 서민에게 기생충이란 뭐 이렇게 라디오스타식으로 저희 은인이죠, 은인. 은인.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색이더라고 이렇게 기생충 대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저 200명 은인 구독자를 보고, 그러니까 그 왜 은인이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 주목을 받는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 전공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자기 전공에서 뜰 때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익 같은 경우 이제 맛이 가긴 했지만 그분이 요리 연구가로 되게 그러니까 드물게 요리 연구가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주목받았잖아요. 아, 황교익 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현 정권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제 말에 주목하느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뭐 사람들은 약간 인지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의 말에 주목한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타이틀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뭐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무도 안 봐. 인지도. 근데 인지도를 쌓는 제일 좋은 방법. 전공 내에서 떠야 돼. 근데 기생충 몇 명 안 하잖아 우리나라에. 50명. 50명밖에 안 하고 다들 조용해. 말이 없어 말이. 우리끼리 밥 먹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생충 학자분이 50명인데 진짜 50분이 무슨 여행을 가거나 결혼식에 모여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기생충학이 맥맥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 기생충 학자분이 한 분이 이제 자제분이 결혼한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폭탄 터지면 우리 기생충학 멸종하는 거지. 그러면 따로 모여야 되겠네. 따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아주 좁은 분야이 기고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소재가 되게 엽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단기간에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그 인지도를 발판으로 이제 정치적 발언을 시작했죠. 다른 기생충 학자분들은 이렇게 이런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냥 뭐 왜 기생충 연구나 하지 뭐 그런 거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너 때문에 기생충학이 많이 알려져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연예계 생활이 총 2기로 나눠지는데 총 첫 번째가 이제 삐삐 소설이라는 그 마테우스를 내고 나서 삐삐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방송 활동을 좀 해요. 아침 방송 리포터. 그런데 그 리포터 시절을 이제 뭐 하고 뭐 매스컴을 막 탈 때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한 얘기가 겁니다. 야, 기생충 연구를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야단을 쳐요. 근데 제가 2차, 그러니까 2010년부터 다시 떴잖아요. 2013년부터 방송 나가고 그때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똑같은 분인데 지금 너처럼 이렇게 연구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대외 활동하고 기생충 알리는 거 이거 아주 훌륭하다.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역시 자기 본분을 다해야 욕을 안 먹는다. 본분을 다 하고 있다. 혹시 아플 때 내가 대신 나가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기생충학자분이 혹시 나 아플 때 내가 대신 나가면 안 되겠니? 뭐 이럴 수. 예. 기생충학이.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죠. 데이트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는데 못생긴 남자친구가 야 너 아플 때 내가 대신하면 안 되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말이 안 되죠. 기생충학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기생충학, 그러니까 뭐 공룡을 연구하는 것도 있듯이 기생충학도 그냥 하나의 학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아직 사람에게 사람 중에서 기생충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기생충이 아닌데 기생충으로 오인해서 그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그 학문 자체의 매력이죠. 그냥 그 학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회에 필요한 학문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우리끼리 그러니까 기생충을 연구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뭐 연가시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연가시처럼 이렇게 숙주를 조종하는 그런 기생충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우리 실생활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기생충을 갖다 모델로 해가지고 뭐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는 과학 실험 있잖아. 우리 과학 실험이 전부 다 세균을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야. 세균. 그러니까 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 유전자가 뭐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걸 이제 세균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균하고 우리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기생충에서 이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기생충이 가깝기 때문에 적용하기 훨씬 쉬워. 그럴듯했나? 좀 억진데 좀 그럴듯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동안 기생충을 통해서 기생충 연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 성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아니, 그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 소변 기생, 그러니까 소변에, 그러니까 신장암인가? 돼지 소화할 때 소암 아니고. 예. 신장암을 그러니까 소변에 기생충을 넣어서 그걸 진단하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이 암세포에 되게 특이하게 적용해 달라붙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생충 중에 하나인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게 기생충이에요. 예쁜 꼬마 선충이 유전자,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게놈 프로젝트라고 유전자 서열을, 연기 서열을 읽은 게 바로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쁜 꼬마 선충은 되게 많이 연구되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생충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세포를 다 죽이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에다가 그걸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연구도 좀 했었다 이거죠. 망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주장을 했던 게, 나중에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옛날 헬리코박터. 원래, 그 이제, 계획은 창대하지만 실제로 되는 게 하나만 걸리면 그게 훌륭한 거지. 있잖아요. 그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만 개의 후보 물질에서 약으로 출시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기생충이 옛날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맞으면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발명이든 뭐든 계속 실패를 만번 하고 하나만 걸려라. 근데 그때 간을 먹으면 개회충 때문에 안 좋다고 막 소 간을 엄청 사다가 연구를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랬죠. 간은 개회충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았죠. 예. 괜히 했어요 그거. 예. 후회하고. 간값 많이 들어갔겠네. 아니 간은 그냥 얻었는데. 그냥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제 차가 천안에 뭐였냐면 마티즈였어요. 마티즈를 타고 진짜 간 구해놨다 그러면 그냥 정말 50km를 달려서 진짜 가서 간을 한 7개쯤 막 싣고 막 와서 그걸 간을 싣고 이제 제 실험실까지 가는데 간을 소 간이 있다시만 해요. 진짜. 그래서 그거 7개를 막 가다가 막 간이 넘어져. 그래가지고 그 피가 막 바닥에. 경비 아저씨가. 막 그래갖고 제가 막 피 닦고 막 그런 눈물 나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간을 갖다 이제 하나에서 처리하고. 너무 힘들었어. 못 찾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남들이 안 했을까? 저는 그때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안 했을까 하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셨을 텐데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왜? 기생충학자를 한 거를?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 제 동기들 있잖아요. 의대를 나온 환자 보는 친구들은 지금 다 환자 봐요. 얼마나 이게 좋아. 사실 환자 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사를 한다고 할 때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 환자들은 아픈 사람 더 까다롭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또 그리고 의사한테 무조건 환자들이 이제 선생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 너 기분 나쁘면 나 저기 간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유유히 유튜버로서 생활을 즐기고 있잖아. 이게 기생충학의 매력이야. 기생충을 돌보는 거는 내일로 미뤄도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점이야. 저 15년째 지금 미라 기생충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건가요? 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당시 그 문화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살짜리 이제 미라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일찍 죽은 애인데 걔한테도 이제 뭐 회를 먹고 걸리는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6살에 회를 먹어. 되게 조숙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우리나라가 회 종주국이다. 우리는 전 국민이 회를 좋아했던 그런 뭐 나라다.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근데 딱 보니까 기생충 알이 막 나와. 그럼 여기 화장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막 온몸이 기생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생충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자분이 실제로 페디스토마라는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원인을 제가 추측을 했잖아요. 이거는 아들을 낳아달라는 시어머니의 강권으로 보양식 가재즙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풍토와 미개한 약간 우리 보신 문화 이런 게 만나서
콜라보를 이뤄서 죽었다는 거지.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들 선호문에 경종을 울리는 거지. 디스토마가 폐를 끼친. 그렇죠. 연구. 바로 그거죠. 올 거죠. 이번 건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기생충학을 하고 싶은 후학들에게 5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좋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면 좀 TO는 아직 TO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없으면 또 그러니까 TO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의대를 졸업한 학생이, 그러니까 기생충학에 다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굉장히 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나온 애들이 이제 기생충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수 자리는 뭐 당연히 보장이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단국대 1대1로 들어갔다. 원서를 넣었는데 나 혼자였다. 예, 그런 거. 그리고 제가 32에 교수가 됐다는 거. 그 점을 생각하면 진짜. 저 어떤 여자 선배는 29에 교수가 돼요. 그래서 29에 조교수가 됐다니까. 이런 학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의대를 나와서 일단 학교에 있고 싶다고 하면 기생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애들이 아직도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자기가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는 거야, 애들이. 사실은 기생충을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근데 크게 이게 큰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바가? 보면 그러니까 알바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월급을 기본 받으면서 알바를 얼마든지 알바할 수 있죠. 뭐 강의 나가면 되잖아. 강의 나가고 뭐 실컷 하면 돼. 밤에 뭐 대리운전 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지금 어쨌든 뭐 또 기생충 박물관을 만드시려고 로또를 지금 17년째 네,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기생충 박물관이라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우리가 쓰려고요. 왜냐면 로또 당첨액이 너무 적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새 많이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우리 개가 6마리로 늘어났고 도저히 지금 박물관이 그렇게 뭐 로또 한번 돼갖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쓰겠습니다. 뭐 그간에 그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첨돼도 뭐 운이 아니라 노력이다,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지. 그러니까 벌써 2004년부터 샀으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정도 했으면은 뭐 당첨된다는 게 이게 운일까 아니죠. 그 제일 크게 당첨된 액수는 160만. 160만 원이요? 예. 그 5개 맞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로또를 그러니까 20, 30대가 맞으면 이게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은데 주가 요새 많이 이제 오르니까 주식에 뛰어들잖아요. 주식으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20대.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을까?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그다음부터 5천만 원 번 것도 다 주식에 다시 넣어. 그리고 계속 주식만 보고 사는 거야. 하루를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그 일생을 뺏겨. 그거는 안 좋다는 거야. 로또는 어떤 줄 알아? 로또가 왜 좋으냐면 로또는 한번 사놓으면 그다음에 그 맞춰볼 때까지 잊어버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로또는 그러니까 그리고 로또도 근데 20, 30대가 되면 안 돼요. 저처럼 40대, 50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0대 되면 그 로또가 됐다고 생활 파트너를 바꾸지 않거든. 제가 어떤 사람이 로또 됐다고 뭐 고급차 막 사고 그럴까? 네. 안 산단 말이야. 안 대처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모님이 사시겠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사지. 아내가 사지만 나는 안 산다고. 그냥 저는 그리고 학교를 다닐 거란 말이야, 계속. 사모님 살아서 그 차 이러면 그 순간 욕을 또 하고 막 근데 근데 제가 좀 약간 이게 원래 좀 우울한 캐릭터라서 그런지 다 보면 사람들이 좀 우울해 보이거든요. 우리 저 사람도 우울해 보인다는데 좀 터미 교수님도 뭔가 막 쾌활하고 막 이렇게 유머도 많으시고 하지만 좀 사람은 좀 우울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본인은 저는 우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우울한 적이 말했잖아요. 없다. 그때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우울한 적이 있을지언정 그 한번 2000년에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이전 아내와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큰 한 순간도 우울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 인생의 기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에 썼는데 가출하고 나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숨을 쉬는 이 산소, 질소, 막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진짜 진정한 행복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돼. 근데 너무 오래 갔다 지옥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이 변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좀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굽히고 하니까. 6개월 정도 감옥 체험이 저는 크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하고 좀 살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이제 사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벤치에서 계속 이제 아무리 뭐 로또 당첨돼도 벤치에 앉아갖고 이렇게 사색하고 이러시는 동안 사모님 벤치 타고 이렇게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뿌듯하죠. 아내가 진짜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진짜 제가 아내가 이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사모님께서? 사실 뭐 이렇게 연봉도 꽤 세시고 부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아내가 이제 점점 삶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 기대 수준을 제가 그 높아지는 수준을 내가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좀 늘 미안해요 아내한테. 그럼 로또가 안 되면 이혼 당하시는 거예요? 걔가 우리 개들이 있기 때문에. 아, 걔들 때문에. 걔들 때문에 일을 못 한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아내가 제 코디를 가끔 해줘요. 네.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코디할 때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옷은 네가 좀 해! 이러면서 항상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 야단 맞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애정 아니야 애정 그런 거. 약간 지금 마조이즘. 아니 그러니까 마조이즘이 있다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내가 그런 거를. 그래서 일부러 도발하시고 악플을 막 즐기시고 이런.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좀 뭐 요즘. 개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게 행복하죠. 개들이 좀 저를 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집에 딱 가면 6마리가 쫙 나와갖고 이제 막 저를 좋아해, 반겨요. 그리고 누우면 이제 막 올라와서 막 그게 너무 행복하죠. 누군가 저를 못 견디게 기다리는 그런 애들이 있다. 이 귀여운 개새끼들.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죠. 애들 데리고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 행복하고 뭐. 최근에 운 적은 있나요? 얼마 전에 그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일평 보다가 울었어. 너무 슬프더라고. 그때가. 뭐 정의 말씀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뭐 어릴 때 아버님에 대한 좀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선민 교수님도 네. 아버님이 좀 엄하셨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유, 나중에 좀 그렇죠. 뭐 화해는 하셨나요, 아버님하고? 화해 못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 했어요. 그 안철수 이제 그 뭐 후보 그 얘기 토론할 때 제가 이제 거기 끼어들어 나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서민 교수 금수저다. 아버지가 검사셨다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너무 귀하게 자랐다 그랬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 맞고 자랐어요 그랬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 맞고 자랐다고 할 때 그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가 좀 쓸쓸해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보이나 봐. 그 확실히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댓글이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아버지가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게 제가 약간 쭈뼛쭈뼛하고 주눅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고 좀 그렇게 된 게 좀 자신을 좀 부끄러워하고 항상 움츠리고 이런 게 저의 모습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 좀 겸손해 보이잖아. 그렇잖아.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야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겸손해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게 이 상태에 좀 더 심해지면 이게 신도림역에 사람들 내리는 거 보면 와, 이 사람들 다 내가 싫어서 내리나 보다. 뭐 이런 증세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언저리에 있는데. 근데 저의 제일 좋은 점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저를 믿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악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사실 마조이즘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거 같아요. 저를 되게 사랑하고 저의 좋은 점을 많이 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제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이 옛날보다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가진 거 없던 그 모습을 비교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걸 가졌고 되게 감사할 만큼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미나 너 되게 잘 컸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욕해도 뭐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아. 난 어차피 나는 어쨌든 잘 됐거든. 그래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꼭 뭐 돈을 벌고 이거 떠나서 그냥 어쨌든 그 어린애가 이렇게 유튜버 300만도 찍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테니스를 칠 때도 테니스를 치고 나서도 내가 못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멋지게 날렸던 그 샷 있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막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못한 거를 자꾸 보면서 나는 쓰레기야라고 이제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좋은 점을 보다 보니까 좀 행복한 거 같아요. 우울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뭐 좀 극복하신 거네요, 그러면. 다 극복했지. 어릴 때 다 극복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워낙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의 가진 거에 좀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할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많아졌지만 예전에 이제 비욘드 유튜브 할 때 처음으로 100명을 넘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실시간 접속자가. 그리고 막 100명이라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뿌듯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 시간에 나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여전히 이래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하고 실시간으로 있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노릇이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추억을 먹고 살면 되지. 그렇죠? 어쨌든 뭐 지옥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분도 안 맞는 사람과 6개월 좀 살아보세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학자로서 네. 포부 뭐 이렇게 포부한 기생충학자로서 네. 좀 뭔가 기사로 나올 만한 그런 뉴스 그런 연구를 좀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미라 연구가 되게 그 기사로 많이 나오는데 그 멋진 연구 하나 해서 서민이 연구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내년에는 어쨌든 정치적 발언이나 대외 활동을 좀 뭐 안 하시거나 줄이고 기생충에 네네. 올인하겠다. 기생충으로 네.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기생충으로 돌아가신 서민 교수님의 연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줘야겠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한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 가가지고 네. 이제 구독자를 되게 늘려준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보니까 여기는 강적이야. 네. 이걸 늘릴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걸 제가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유튜브의 지옥.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면 유튜브계 지옥이야. 유튜브의 지옥이야. 그러니까 딱 하다 보니까 잘 되기가 어려워 이분은. 그러니까 이 지옥을 빠져나가고 나면 아니 그럼 여기서 240에서 또 줄어가지고 237대 울다가 또 41명이 되면 지금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안 된다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성공시킨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돈 받고 진짜 죽은 유튜버도 살리고 다닐 거야. 어떤 유튜버 살릴 수 있어? 여기 살릴 수 있다면. 새로운 직업 네. 유튜브 부흥사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요? 야. 정말 서민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됩니다. 역시. 네.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후회하게 네.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 뭐 비록 오늘도 실패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제 이걸 보는 그나마 몇 사람 중에서는 또 이제 서민 교수님 보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유튜브계 또 지옥을 한번 또 경험하고 나면 지옥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영상 보더라도 네. 구독은 누르지 마세요. 네.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데 가서 통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인사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승호 케이스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